플랫폼이긴 하지만 자동 전투가 기반이 모바일 게임이니까 아마 콘텐츠들이 많은 유저들이 되게 익숙해 하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만의 색깔은 좀 찾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수동과 자동의 공존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너희는 계속 액션 게임이 아니라고 하냐는 댓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무판정이다 뭐로 해서 컨트롤 요소를 놓고 컨텐츠를 만들지만 실제 이걸 컨트롤하는 기반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컨트롤을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차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사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 플레이에 대한 뭐 혐오성 여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피한다? 그건 저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직접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 스스로 모바일 기반의 MMORPG를 하는데 자동 플레이가 없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충분히 즐기도록 전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자신 없는 걸 만들어 갖고 남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성장형 컨텐츠와 능동 성장형 컨텐츠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기본 성장형 컨텐츠는 좀 자동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게 하되 다양성을 좀 최대한 제공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다양성을 어떻게 내가 효율 배분해서 성장시킬 거냐에 좀 초점을 뒀고, 능동 성장형 컨텐츠는 깊이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뒀거든요. 기본 성장형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접해보셨을 목적성 있는 인던이라든가 시간제 던전, 그리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방식의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티팩트라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유저가 플레이하는 행위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그걸 다 연관이 있도록 담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도 계속 이게 쌓이게 되고, 그 아티팩트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장을 시키면서 이제 스탯도 올리고 보상도 얻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던전들이나 필드형 던전들, 요거 이제 바랄라라고 부르거든요. 경쟁 요소랑 혼자 즐기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하려고 했어요. 유저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내가 뭐 전투를 좋아하고 이제 PVP를 좋아하시면 PVP랑 이제 PV랑 같이 즐기시는 던전을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PVP에 좀 지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가실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같은 던전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동일한 컨셉이에요, 이 던전은. 하지만 확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데는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경쟁이 없는 곳은 확률이 좀 낮은데, 그렇게 나눠 놓으면 속도 조절을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스토리덱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스토리덱은 저희가 이제 MMORPG에서 흔히 많이 경험하셨던 컬렉션이나 도감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컨텐츠가 필요 없거나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형태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저희가 억지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모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이런 요소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아야 되는구나 라는 당위성도 조금은 담고 싶었거든요. 뭐 이번 콘텐츠는 약간 자동 기반이긴 하지만 컨트롤 영역이 조금 더 들어간 원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5인 기반, 소규모 기반의 레이드와 15인 기반의 좀 대규모 레이드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제 스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펙으로 해서 이제 딜 찍느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스펙만으로만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단순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 요소를 확실히 유저가 체감할 수 있도록 넣어보자. 디바이스가 출발이라고 저는 봐요. 멀티 플랫폼에 맞는, 거기에 계신 유저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반복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면서도 그때그때 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적정 수준이 어디냐. 어떻게 보면은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디바이스에 맞는. 저희가 레이드를 하면서 뭐 다른 PC MMORPG에서 썼던 다양한 패턴들을 테스트해서 열심히 한번 넣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패턴은 돌아가지만 인지가 안 돼요. 내가 뭐 디버프에 걸려서 이걸 누가 빨리 풀어주자면 얘가 터져서 작동이 돼서 주변 사람들 다 죽고 막 그렇게 하는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화면도 작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서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수동 컨트롤하고 직접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저희가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자동 플레이를 진행하다 막상 수동 플레이를 딱 하려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되게 쉽게 접근하게끔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컸어요.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에 기본적인 룰은 잡았어요. 단서는 좀 주고, 단서를 통해서 이 유저분들이 직접 뭔가를 유추하는 큰 어떤 룰을 우리가 검은 발키리, 사가, 그 다음에 뷰포인트 모두 거기에 다 녹아내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능동형 컨텐츠들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발키리에 대한 단서, 이 단서는 사가를 플레이한 중에 단서를 얻을 수도 있고요. 검은 발키리를 처단을 했더니 거기서 사가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뷰포인트를 이용했더니 검은 발키리가 숨겨져 있는 단서의 룰을 알 수도 있고.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가는 퍼즐적인 요소랑 약간 탐정처럼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해서 거기서 다음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라면, 검은 발키리는 여기서 약간 조작적 측면이나 전투적 측면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찾았어요, 검은 발키리. 내 스펙으로 아니면 내 지금 컨트롤러는 못 깰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검은 발키리를 딱 만났을 때 실제 유저가 PVP하는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이제 딱 만났는데 사람 느낌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렸던 거 아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대사도 하고 먼저 달려오고 전투 중에는 회피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사람 같은 거예요. 말 안 하면 사람이라고 순간 착각할 수준까지는 되더라고요. 검은 발키리 스킬 패턴이나 이런 것도 유저와 비슷하게 쓰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쓰고 뭐 회피도 하고 뭐 돌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딱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시도도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미르의 셈이라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요 미미르의 셈은 좀 독특한 게 스탯형 컨텐츠이면서도 능동적이고 직접 뭔가 선택해야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컨텐츠예요. 저는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유저가 선택해서 찍는 스탯 같은 경우에 다른 MMORPG에서도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수는 뭐를 찍고 뭐 법사는 뭐를 찍고, 근데 이걸 아무리 풀어놓고 너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해봤자 정해진 길을 가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제 정해지는 길을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분산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미미르의 셈은 사실 북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딘과 관련된. 그러니까 오딘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눈을 버리고 이 미미르의 셈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혜, 그게 곧 능력이고 능력하면 스탯이니까 그걸 좀 연관지어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에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유형을 조금 담았어요. 내가 하는 플레이에 따라서 가는 길, 이게 이제 단계별로 미미르의 셈이 단계별로 있는데 그 끝에 봉인이 돼 있고 그 봉인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봉인을 하는 게 유저 플레이랑 좀 엮어봤어요.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봉인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수동과 자동의 공존이라는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모바일 MMORPG 유저분들이 계시고 약간 좀 진취적 성향의 이제 액션 RPG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저희 이제 아트나 이런 거 보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유저분들 성향을 다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는 얘네들이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네, 고민을 많이 했네, 약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도록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들 보면 뭐 저런 얘기까지 해? 저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 니들이 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게임 만들었을까? 뭐 이런 글도 사실 봤어요. 그래도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고민했는지 좀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게임에 대한 설명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요것들은 런칭을 한 이후에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만나시게 될 거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흥미로운 내용들 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들 잘 정리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꼭 필수인 거 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